핵심적인 내용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이 녀석들을 세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놓게 되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편해요. 재밌죠? 하나하나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세 개를 놓고 나면 이해하기가 편하다. 사실은 좀 암기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서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게 되면 LRC 회로라고 선생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거 눈치챘나요? 원래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RLC 회로라 그래요. 근데 이거 선생님이 일부러 예전부터 항상 LRC 회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연습해 두세요. LRC 회로, LRC 회로. R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위상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얘 있죠. 그쵸? 얘는 어떻게 되냐? 2분의 파이만큼 뭐가? 항상 전압을 생각하세요. 전압이 빠릅니다. R보다 앞쪽에 있으니까 전압이 빠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는 R보다 뒤쪽에 있어서 2분의 파이만큼 전압이 느리다. 물론 그 기준은 전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LRC 회로라 그랬죠. 그냥 이렇게 일종의 암기를 해도 돼요. 이거는 완전 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이 정기적인 현상, 이 정기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뭐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굳이 이걸 역학적으로 바꿔가지고 물체를 던지고 이런 걸로 해석하기가 되게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볼 때는 항상 LRC 회로로 해서 R을 기준으로 해서 L은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서 있고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금 위상이 없잖아요. 이게 얘는 위상 차이가 없으니까 R에 비해서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느리다. 이렇게 체크해 두면 되겠어요. 그럼 얘네들이 세 개가 섞여 있는 이런 회로에서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자, 우선은 이 저항에 대한 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저항에 걸린 전압을 이제 VR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VR로 표현을 했죠. 보이죠? 이게 잘 안 그려집니다. 이렇게 표현됐고 이거에 비해서 L은 앞서 있죠. 얼마냐면 이 VL이라는 녀석은 이거보다 2분의 1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앞서서 이렇게 그려진 게 VL이에요. 이 녀석이. 근데 C라는 건 R보다 어떻게 되냐면 2분의 파이만큼 뒤쳐져 있죠. 느립니다. 그래서 그 VC라는 녀석은 선생님 초록색으로 그릴까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전체적인 V라는 거, 이 전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렬일 땐 전압을 얘네들을 다 합쳐줘야 되잖아요. 얘네들을 다 합쳐줘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 더해줘야 되는데 이게 벡터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얘랑 빼줘야 되기 때문에 요 큰 거에서 작은 걸 요 빼준 거, 요거에서 요걸 빼준 게 바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 차이만큼을 색깔 좀 또 달리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빼주게 된 게 이제 요게 VL 빼기 VC 한 값이 요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요 그림으로 보이는 거. 그럼 얘랑만 합성해 주면 되니까 요걸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해 주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나타내는 거 요게 최종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 원래 VR의 제곱에다가 요거 제곱에다가 얘랑 빼준 값을 제곱해줘서 더해주게 되면 요게 이렇게 빗변으로 나오는 최종 전압이 나온다. 이게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 이 전압에다가 이 전압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우리가 오메 법칙에서는 IR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I라는 전류에다가 R로 표현해 주게 되는데 요 녀석이 이 R이라는 것은 얘 저항이 있죠. 그쵸? 얘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이 코일의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축전계 전압이 저항이 있는데 얘네들의 그 빼준 값에 대해서 제곱을 해줘서 구하게 된 게 이게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저항을 하나로 표현해 준 게 바로 임피던스예요. 그럼 여기서 최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임피던스가 제일 작아야 되겠죠. 전체 저항이 줄어야지만 여기서 나오는 최종 전류가 전체 전류가 제일 크게 나오기 때문에 맥시멈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값이 최소한 어떻게 되냐면 제일 작으려면 이 임피던스가 제일 작아서 가장 최고의 전류를 흘려주게 하려면 전압이 고정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조금이라도 1이란 값만 가져도 여기 1이 더해져 버리기 때문에 얘들이 0이 돼서 얘들이 사라져 버리는 게 최고의 지금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을 저항을 보게 되면은 2파이 F의 L이 되겠고요. 요 오메가를 2파이 F의 C 이렇게 나타내면 얘들이 같게 되게 되면 요거 곱해주면 1이 되니까 진동수의 제곱이라는 것이 4파이 제곱에 어떻게 됩니까? LC가 되죠. 그래서 진동수 이게 루트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곱근을 씌워주게 되면 2파이 나오고 LC가 나오는 게 이걸 우리가 고유진동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고유진동수의 개념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물리원에서 설명했던 건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선 코일이 있죠. 코일.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전기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거는 선생님이 좀 직관적으로 설명할 게 뭐냐면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얘는요 지금 요 코일 같은 경우는 코일의 저항이라고 하는 요 지금 그 유도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2파이 F의 그 다음에 L이에요. 그쵸? 반면에 요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파이 F의 C 해서 이렇게 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어떤 애를 잘 통과시키냐면 이제 저항이 강력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고 잘 통과시킨 걸 얘기해 보자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걸 어떤 비유를 했냐면 이게 이제 놀이터에 그 미끄럼틀 연결하는 구름다리 같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진동수가 작은 애들을 잘 통과시켜요. 애들은 잘 통과시키고 반면에 진동수가 큰 어른들은 선생님이 여기서 막 그 놀이터 사이에서 애들 그 막 유치원 애들 노는데 가가지고 막 재밌어 막 이러면서 해봐. 이거 경찰에 신고하죠 사람들이. 어? 얘는 저항한다고 얘는 통과를 못해. 그리고 나도 여기 가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은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진동수 작은 어린애들은 어떻게 잘 통과시키는 게 코일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얘를 한번 볼까요? 축전기인데 여기는 이렇게 칸이 벌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이해하라 그랬어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녀석을 보게 되면 어린애들은요. 자, 이걸 밑에다 써야 되겠다. 위에다 쓸까요? 어린애들은요. 여기 칸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다리가 짧아. 무서워서 여기 통과 못해요.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다리 한번 쭉 벌리면 되는데. 오히려 여기 들어가서 기는 것보다 이게 낫지. 그냥 점프해서 딱 지나가면 되는데 애들은 이거 무섭다니까. 뛰다가 하고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얘네들은요. 축전기는요. 진동수 큰 애를 잘 통과시켜요. 어른들을 잘 통과시킨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진동수가 작으면 어떻게 된다? 저항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얘는 잘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갈아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어린이들만 잘 통과시키고 야 나이값 좀 해라. 어른들이 여기 왜 올라 그러니 이 얘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어른은 잘 통과시켜요. 되겠죠? 그게 요 개념이에요. 머리에 빡 들어오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이 골치 아픈 거야. 얘는 진동수랑 관계없거든. 그냥 저항은 저항이야. 이게 지금 직류전원이고 교류전원이고 얘는 진동수랑 관계없는데 얘는요. 여기는 뭐만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만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얘는. 그럼 얘는 뭐야? 어른만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약간 이율 배반적이잖아. 얘는 애들만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얘는 지금 어른만 통과시키려고 했나 길은 하나란 말이야. 어떻든 통과는 시켜야 된다고. 그럼 얘네들이 합의해가지고 딱 하나 통과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지. 애 늙은입니다. 애 늙은이만 이거 참. 애 늙은 완전히 애들만 통과시키려고 그러면은 얘가 반대하고 완전히 어른만 통과시키려면 얘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유일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애 늙은이거든. 그 애 늙은이가 바로 뭐냐면 얘야. 그게 고유진동수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의해가지고 최대한의 지금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고유진동수가 통과할 때고 그때 최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원에서 공부할 때 이게 이제 고유진동수일 때 최대 전류가 흐른다는 그래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유진동수라고 해보게 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 그렇죠?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게 고유진동수, 에너그니를 기점으로 해서 진동수가 작아지거나 혹은 진동수가 커지게 되면 이게 전류가 이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에너그니가 최고고 요거보다 진동수가 작아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작아지게 되면 여기니까 전류도 이렇게 줄게 되고 또 이거보다 진동수가 커지게 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전류가 최고점보다는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을 봤을 때 고유 진동수를 딱 하면은 이게 에너그니를 하나로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LC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축전기의 용량. 그죠? 축전기의 용량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일의 어떤 특성 얘네들을 우리가 조절해 가지고 고유진동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EBS라든가 뭐 SBS, MBC 같은 경우 자기네들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을 조율을 해 가지고 그 해당하는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쏘는 거예요. 전파를 쏘는 거예요. 자기네들 진동수에 맞게 쏴야지. 남의 것 침범하면 안 되지.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채널 셀렉팅 할 때는 뭐 EBS, SBS, 뭐 MBC, 뭐 KBS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리모컨을 통해 가지고 이제 LC를 조절해 가지고 특정 뭐 EBS면 EBS 거, 그 다음에 뭐 SBS면 SBS 이런 식으로 특정 고유 진동수를 요걸 통해서 조절을 해 가지고 하나의 신호만 받아들입니다.
아니 TV 켰는데 막 SBS, MBC, EBS 다 동시에 다 나와가지고 막 다 섞이고 막 음성 다 섞이고 그거 어떻게 봐? 아시겠죠? 그게 이제 채널 셀렉팅. 그 다음에 방송할 때 사용했던 게 바로 물리원에서의 내용이었어요. 기억 안 납니까? 네. 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